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미남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초보자분들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가장 간편하게 좀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선긋기입니다. 선긋기. 선긋기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수평선, 지지와 저항선을 찾는 수평선도 있고 추세를 찾는 이런 대각선, 이런 선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할 거는 수평보다는 이런 박스권을 찾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각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현재 띄워져 있는 차트를 보고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솔트웨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선긋기를 할 때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요 윗단에 있는 꼬리까지 포함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보통은 꼬리라는 부분은 여기까지 들어 올렸다가 아래까지 찍어 누른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요 꼬리라는 자리들은 다 저항 매물이기 때문에 큰 그림 관점에서는 제대로 차트가 돌아가야만 그 꼬리까지 먹으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을 때 이렇게 꼬리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 그냥 몸통을 기준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양봉이면 종가, 음봉이면 시가를 기준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주로 그냥 꼬리까지 포함을 해서 주로 추세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솔트웨어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일정 박스 구간 안에서 빠지죠. 그죠? 그러면은 보통은 위에서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점점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돈이 들어오면서 버티다 보면은 조금 위에서 놀다가 거기서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 때는 또 급격하게 이탈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하단에 있는 라인을 깨고 내려왔어야 정상인데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돈이 들어온 구간을 찾는 겁니다. 보통 돈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부터 추세가 이렇게 상방으로 돌려서 올라가기보다는 돈이 들어오는 구간이 몇 번은 형성이 돼야 돼요. 보통 한 3번 정도는 형성이 돼야 차트가 횡보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큰 그림 관점에서는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작은 박스 범위 안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 기준봉 밑에 공구리의 손절을 잡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이제 N자 파동을 먹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많이들 공략을 할 수 있는데요. 요 자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큰 파동 안의 추세, 그 다음에 중간 파동의 추세 또는 거기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요런 파동 안에서도 손절을 잡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소 추세를 돌렸다라고 할 정도면은 요 21선 안에 있는 요 21선을 이탈하기보다는 최소 61선. 아무래도 61선에서 121선까지는 뚫어놔야 완전하게 좀 돌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임시로라도. 그래서 저는 또 121선을 기준으로 많이 또 확인을 합니다. 또 돌리는 구간에서 이렇게 이평선에 갖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박스 구간을 형성을 했다면 거기서 추가적인 돈이 들어왔다면 이전 박스 구간의 매물대를 깨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장기 우상향하는 차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1파, 2파, 3파라고 했을 때 보통 1년선을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1파 다음 이제 2파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1파가 나온 요 파동 안에서 그죠? 일정 구간에서 떨어지다가 원래는 맞고 요렇게 밀려야 정상인데 그죠? 거꾸로 덜 밀리는 구간이 생기고 나서 거기서 횡보 박스를 치고 앞단에 있는 매물을 건드리는 요런 거래량 들어오는 캔들이 형성되고 나서
저점을 올리는 그림. 다시 한번 공구리를 치고 거기서 재돌파가 나오고 추후에 눌렀다가 다시 재반등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요 다음 파동 안에서도 보면은 요렇게 선긋기를 했을 때 요 밑에 라인까지 안 빠지고 거꾸로 그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저점도 힘을 받아서 상단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돈을 들어오는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거기서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완전 역사적 고점에서 하기보다는 그나마 확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앞에 상승한 것만큼 횡보 구간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단기적인 매물대가 생기면 보통 돌파를 할 때 한 3번 정도는 건드는 그러한 자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2번 이상 같은 자리를 찔렀을 때 그 자리의 횡보 기간이 충분했을 때 공략을 하시면 정배열이든 역배열이든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정배열 구간에서는 역배열처럼 매물대 저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1파에서 2파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앞에 조금 급격하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좀 공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 본인이 봤을 때 이런 자리는 내가 좀 공략할 만하다라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 자리도 지금 보면은 빠져야 되는데 옆으로 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이 들어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이전에 있었던 요 매물대 위에서 요런 노는 구간에서도 매물대 손절 잡고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섹터 테마 크게 상관없이 계속 공략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수평선 긋는 건 이제 지지저항을 찾는 자리들이잖아요. 지지저항을 찾을 때는 같은 가격대를 계속 때렸던 요런 일정 구간들을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크게 소화를 해놓고 이 소화 캔들까지 먹어야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터진 자리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절대 없다. 추가 상승까지 계속 볼 수 있는 부분은 꾸준하게 나올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긋기 연습, 특히나 대각선 이런 박스 구간을 찾는 방향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클릭을 해서 선긋기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 안 빠졌네. 그럼 이상하죠. 그러면 그만큼 위에서 누군가가 매수세로 버티고 있다라는 소리니까 그 매수세가 버티고 있는 횡보 구간이 들어올리기 시작한다면 저점 높아지는 구간 눌림 또는 돌파를 찾아서 계속 공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빠지고 횡보하고 들어 올렸다가 누르고 재반등했을 때 요 우리가 공략 가능한 자리들은 요 들어 올리는 구간 초입, 그 다음에 누르는 구간, 그 다음에 재돌파 자리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려놨던 자리 중에 올려놨던 영상 중에서 요런 자리를 공략하는 게 개인들한테 제일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건 이제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U자 형태로 컵 모양으로 나오죠. 컵앤핸들 모양으로. 근데 요거는 작은 파동 안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단타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요. 일봉상 스윙 타점 또는 중장기에서도 써먹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다른 종목 가지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신규주입니다. 폰드 그룹이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요렇게 캔들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딱 뭐 어느 캔들이라고 기준을 잡기보다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근을 그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급격하게 빠지던 애가 갑자기 잔잔하게 돌려 세웠고, 그죠? 돌려 세우는 그림에서 꼭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게 요런 이평선 근처에서 만들어 놓은 박스 구간. 박스 구간이라고 하면은 지지, 공구리,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고 올려놓는 애들이 굉장히 잘 간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공굴이 매물을 치고 올라갔다라는 건 더 이상 이 아래로 안 내려온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을 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정치 테마주들이 보통은 이제 올라갈 때 급격하게 잔잔하다가 쑥 하고 올라가잖아요. 솔직히 이런 자리들은 터지고 나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잡기는 어려운데 보통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 라고 보는 급등이나 이제 추세 종목들은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매집이라는 걸 하고 올려야 얘네들도 세력들도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경방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큰 그림에서는 이제 이평선에 갖다 붙여놓은 박스죠. 그죠? 박스고 포인트로 볼만한 자리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는 캔들과 이제 거래량을 확인해서 이제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배열이든 역배열이든 올해 박스를 치는 종목들은 일단 의심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매집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라도 완성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은 지금 신규 상장주죠, 그죠? 하락하다가 반등했지만 실패하면서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추세로는 이렇게 큰 박스. 근데 보시면은 아래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 큰 파동, 아주 큰 파동 안에서 작은 파동이 돌아갔다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먹지는 못해도 작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고 또는 거기서 더 한 단계 발전한다면 큰 파동도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 돈이 들어온 구간에서 이탈을 했고요. 앞에서도 돈이 들어온 구간을 이탈을 했어요. 돈이 들어온 구간을 이탈하니까 밑에서는 저항이 생겨버렸고요. 지금 자리는 마찬가지로 똑같죠. 돈이 들어왔는데 내려왔나요? 아니죠. 원래는 정상적으로라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면 이렇게 밀려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했다가 실패해야 그게 정상적인 파동이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직전에 있는 요 이동평균선 121선 아래에 있는 요 작은 박스권, 그죠? 요 박스권 위에서 논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 한 가지 잡자면 요 박스권 매물의 중심값 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 4등분으로 쪼개놨을 때 중심값 또는 그 위에 작은 박스의 중심값, 그죠?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요 직전에 있는 전고 매물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중심값이에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한 단계 지지를 만들면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추세를 또 돌리는 그림이죠. 그죠? 첫 번째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뚫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뚫을 수는 없고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건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하늘색 구름대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 매물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걸 이제 뚫으면 사는 게 맞는데 요거는 이제 구름대라는 거를 빼고 봤을 때 차트 자체가 횡보로 돌아갔고 그 다음 큰 그림에서는 지금 저점을 약간 올리는 쌍바닥 관점에서 가기 때문에 요게 지지받다가 혹시나 매집봉이 뜨고 나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매집봉 없이 그냥 냅다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매집봉 정도가 하나 떠주고 추가적인 횡보 이후에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전에 있는 요 매물대까지 한번 찔러러 올라가는 그림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그런 종목이 수급까지 혹시나 받쳐준다면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이브 컴퍼니는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제 시총 자체는 크진 않아요. 소형주고 신규 상장주지만 이런 흐름들을 조금 미리 캐치해서 내가 한번 베팅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파동은 돈을 썼으면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요게 이제 정상 파동이고요. 요 뒤에 게 나온 게 돈을 썼으면 반등을 하고 원래는 요렇게 밀려야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안 밀리고 저점을 높이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수상하다라고 보시고 베팅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저점 손절이나 그 밑단에 있는 손절 라인을 잡고 분할 매수 요렇게 들어가서 이탈 안 하면 보류.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먹을 수 있는 퍼센트 분할 매수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이제 손절 라인이 한 6%에서 7%가 되는 거고요. 튀어 오르면 이제 이런 구간은 50% 이상 먹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요 앞에 나왔던 요 상승이 지지를 뒤에다가 요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게 올라가면 어디다? 이전 매물대의 중심값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볼린저 밴드도 따라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몇 종목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긋기 말 그대로 이제 추세선을 좀 확인하는 추세 전환 뭐 변곡 구간 변곡점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매매 기준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량주에 써먹으셔도 되고 소형주에 써먹어도 됩니다. 다만 소형주들은 급등 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량주들은 한번 아까 삼성중공업처럼 추세를 돌리면 계속 우상향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계속 공략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신규주라 하더라도 지지가 만들어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분명히 추세가 있을 거고 일정 구간 올라가다가 힘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 파동은 더 커질 거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내가 돌파 관점이나 아니면 눌림 관점 또는 조금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계속 공략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추세라는 게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요. 점점 더 각도를 올리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공도 팍 튀기면은 처음에는 세게 튀었다가 그죠? 중간 정도 튀었다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면서 힘이 빠지죠. 그럼 이게 뭡니까? 수렴이죠. 그 여기서 돈이 들어왔을 때 추세가 돌아간다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의심을 하고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그러한 자리인 거죠. 앞에 보시면은 쭉 빠지다가 돈이 세게 들어왔어요. 차트를 보시면 돈이 들어온 이후에 첫 자리는 보통 이탈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돈 들어온 첫 자리 구간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첫 자리 이후에 어차피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매물대 형성되고 나서 저점 올라가는 포인트만 잘 확인하셔도 이제 대시세 단기 추세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구간을 찾으시고 선긋기로 추세 전환 연습, 쌍바닥, 다중바닥 찾는 연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뭐 일봉에 써먹으셔도 되고 뭐 주봉 월봉에 써먹으셔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뭐 추세 찾는 거는 일봉에 또 많이 써먹습니다. 뭐 월봉으로는 이제 조금 그래도 상장한 지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요런 경우에도 이제 좀 추세 확인하시고 저점이 요런 올라간 포인트의 종목이라면 요런 거는 계속 상방으로 좀 인지를 하시고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